일단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뭐를 수업할 거냐면 딥러닝이라는 거를 이제 수업을 할 건데 그 딥러닝의 슈퍼스타들이 있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되게 유명한 사람 없어요? 힌튼, 루큰, 그 다음에 벤지오, 이게 이름이에요. 요 네 명이 되게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 힌튼이 약간 이 중에서도 대부격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어, 힌튼이 이제 딥러닝을 처음 연구하는 시절에는 사람들이 약간 미친 과학자 취급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뭘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소리를 하고 다니면은 그게 이제 되겠냐 이런 식으로 그 되게 좀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나중에는 이제 그 많이 추앙을 받고 있죠. 지금도. 여기는 이제 이 힌튼보다는 약간 좀 뒷세대, 약간 뒷세대고, 아마 뭐 이양구 펠로 이런 분들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걔를 만든 사람이죠. 그분이 이제 요스와 벤지오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세대고, 이러한 이제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요스와 벤지오 있죠? 요스와 벤지오가 2010년에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전혀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티아노라는 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딥러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딥러닝 하려면 파이썬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파이썬 중에서도 뭐 파이토치나 아니면은 텐스플로우나 케라스나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나오기 전에 티아노라는 그 프레임워크가 나왔어요. 이게 요스와 벤지오가 만든 프레임워크입니다. 2010년, 2013년에 이제 혹시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카페가 나온다. 어, 제가 한 3, 4년 전만 해도 서점 가면은 뭐 그 카페를 이용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거의 자체를 감췄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에 체이너라는 게 나옵니다. 되게 생소하죠. 그다음에 2015년에 다시 그 좀 들어본 거 텐서플로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이제 좀 아는 거죠. 뭐 이제 구글이 만들었죠. 2015년에 케라스가 나옵니다. 다시. 케라스는 회사가 만든 게 아니고 개인이 만들었어요. 이거는 잘 몰라요. 제가 이거 써본 적도 없고,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저도 알고 있었고, 제가 이제 써본 거는, 한 요 정도부터 이제 많이 써봤습니다. 2016년에 파이토치가 나옵니다. 파이토치가 이제 당시 페이스북, 지금 메타, 여기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를 알아서 뭐하냐.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 사건이 중요해요. 2017년에 피양이 있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딥러닝 프레임워크의 거의 시조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요스와 벤조는 또 되게 명망도 있는 뭐 딥러닝의 되게 이제 거장 중에 이제 한 명이 만든 프레임워크이니까 거의 이제 창시자가 만든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피아노를 개발 중단한다고 선언을 합니다. 벤지오가 뭐라 말하냐면은 좀 합리적이에요. 이게 그 사실 이제 요 정도 만들면 이제 개인 개발자가 그냥 혼자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제가 만든다 치면 제 밑에 그 저랑 같이 코업하는 뭐 대학원생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랑 이제 같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대학 연구팀이나 개인이 이제 뭔가 이런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게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왜? 이미 구글이랑 페이스북이나 이런 이제 기업 단위에서 이런 거를 만들기 시작하면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뭐 자잘한 버그 고치고 이런 인력 같은 수준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개발 중지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개인 약간 이제 그 뭐 낭만적인 시대는 갔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개발해가지고 뭐를 올리고 그런 시대는 가고 이제 그 텐서플로우를 쓰거나 이제 파이토치를 쓰거나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기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게임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이러한 이유로 개발 중지를 선언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얘네들은 이제 거의 같죠, 그렇죠? 이것도 가야 되고 텐서플로우 이렇게 양분돼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이 두 거대 기업이 이제 각각 이제 텐서플로우 혹은 이제 파이토치를 밀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쓰는 이제 프레임워크로 양분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은 그 딥러닝의 이제 그 최신 알고리즘이나 최신 아이디어가 구글이나 이제 그 요런 그 거대 IT 기업들이 IT 기업들의 연구진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장비가 좋고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새로운 알고리즘을 구현했는데 우리가 텐서플로우로 짰어. 그래서 텐서플로우로 짠 코드를 딱 배포를 합니다. 깃허브에. 그러면은 이제 일반인들은 그거를 보고 아 이게 원리가 이러이러하니까 나는 근데 텐서플로우 쓰기 싫고 파이토치 쓰고 싶으니까 아니면 뭐 띠아노로 쓰고 싶으니까 이걸 띠아노 코드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순간 느려요. 왜냐면 그걸 이해하고 코드로 바꿔야 되고 바뀌면서 짜다는 버그를 찾고 이렇기 때문에 느립니다. 그러면은 그냥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텐서플로우로 배워갖고 그냥 그거를 쓰는 게 일단 가장 편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논문, 우수한 논문들이 페이스북 아니면 구글이 그냥 양분해서 내고 있기 때문에 보통 코드들이 텐서플로우 아니면 파이토치로 그냥 짜져 있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들은 그 사실 선택권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분돼야 되는데 되게 신기한 일이 양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케라스 개인 개발자가 만든 그거잖아요. 프레임워크인데 이게 안 죽습니다. 이게 사라져야 되는데 이게 점유율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약간 이렇게 말하면 좀 오바이긴 한데 케라스의 시대가 옵니다. 거의. 되게 신기하죠? 케라스가 왜 죽지 않았냐? 왜 왔을까요? 케라스는 장점이 뭐지? 어떻게 저 거대 기업 두 그 양대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랑 경쟁해갖고 뭐 이기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안 망하고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냐? 쓰기가 쉬워요, 케라스가. 그러니까 코드를 짤 때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누가 쓰기 쉽냐면은 그 컴공 출신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뭐 클래스니 무슨 뭐 클로저니 막 이런 이상한 문법들 막 나열하면서 막 그 코드를 짜는 거에 좀 익숙하지 않는 그리고 이제 비컴퓨터공학 출신들이 그러니까 뭐 좀 코드를 짤 때 케라스 코드가 이제 훨씬 읽기 쉽고 짜기도 편해요. 두 번째는 그냥 난 딥러닝 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딥러닝에 딥도 모르는 사람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그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어디서 그 이거 이 코드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미지 넣으면 불려준대. 약간 이게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원리를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쓰기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인공지능 붐이 확 일어나면서 나도 이거를 배우고 싶은데 배우려니까 컴퓨터도 잘해야 되고 뭔가 이론적인 것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것도 이론을 이해하려고 딱 보니까 막 선대도 알아야 된다 그러고 막 되게 스트레스 받게 하잖아요. 근데 막 그런 거에 영적을 느끼다가 케라스가 나오니까 막 환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거의 몰라도 그냥 거의 그 엑셀 수준으로 내려요. 이 코딩 난이도를 엑셀 수준으로 그냥 내려보냅니다. 엑셀도 그렇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배우면은 어느 정도 이제 쓸 수는 있잖아요. 이제 거의 그 정도 이제 수준으로 내립니다. 그러니까 뭐 잘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코드를 이제 대충 따놓으면은 이미지를 이제 넣으면 개하고 이제 고양이가 분류가 되는 그러한 상태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다른 언어들은 이게 왜 안 됐냐? 이 다른 언어들은 이제 이런 거 말고 이런 뭐 체인어나 이런 거 말고 텐서플로우나 이제 파이토치를 의미하는 건데 왜냐하면 쟤들이 이제 다 갔으니까. 다른 언어들 텐서플로우는 이거는 지금 좀 많이 나아졌거든요. 지금 되게 좋아졌는데 옛날에는 진짜 이상한 그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그 되게 높은 숙련도를 이제 갖고 이제 파이썬을 좀 익숙하게 좀 다룰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컴퓨터 공학적인 지식이 좀 되게 빵빵해야 돼요. 엄청. 그래서 이거는
좀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컴공 위주로 좀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그런 거 모른다. 그 뭐 이 컴퓨터 공학적인 이런 그 C나 이런 거 이제 써본 적도 없고 뭐 해봤자 이제 뭐 엑셀 써보거나 아니면은 뭐 통계학 가면 R 좀 써보거나 이게 이 정도 수준이다. 이런 사람들이 쓰기엔 너무 어려워요. 파이토치 이거는 프로그램 쓰기 쉬워요. 한 R 정도 난이도? 이거 진짜 그렇게 높지 않은데 얘는 이제 뭐가 좀 어렵냐면은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비컴공 출신이 쓰기는 좋은데 딥러닝의 딥도 모르는 사람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코드 자체에 무슨 역전파를 쓰는 알고리즘이나 뭐 이런 그 명령어들이 쭉쭉 들어가는데 도대체 이런 거를 이제 왜 써야 되는지를 모르면은 아예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뭐 로스 펑션이 뭐야 이런 것도 이제 보통 이해를 못 할 테니까 프로그램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약간 수학적이나 이렇게 딥러닝이 돌아가는 원리를 어느 정도 좀 깨우치고 있어야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케라스의 시대가 이제 오고 케라스의 시대까지는 아니지만 케라스가 이 그 양강 그러니까 요 틈바구니 사이에서 그러니까 살아나왔습니다. 보통 제가 기억할 때 텐서플로우 점유율이 한 50%, 그다음 파이토치가 한 20에서 30% 정도, 그다음에 케라스가 한 10%에서 20% 정도 뭐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되다가 점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 파이토치가 치고 올라옵니다. 30%대에서 40%막 이렇게 쭉쭉 치고 올라오고 그러면 파이토치가 치고 올라온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플랫폼 유저를 뺏긴다는 소리잖아요. 누가 뺏기게 되겠어요? 케라스는 잘 안 뺏겨요. 케라스는 되게 충성 고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잘 안 뺏기고 텐서플로우 쪽에서 자꾸 이제 야금야금 파이토치 쪽으로 이제 뺏기게 돼요. 점점. 그러니까 뭐 심지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저기 구글에서 된 논문이 이제 파이토치로 구현돼 있고 뭐 이런 것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점점 뺏기게 되니까 그래서 이 케라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냐 마지막에 구글이 케라스를 삽니다. 이길 수 없으면 그냥 돈으로 해결하면 되죠. 그래서 대단하다 이러고 그 사요. 뭐 샀다라기보다 이제 그 이 사람이 구글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되게 이제 비싸게 입사를 하겠죠. 그렇죠? 아무튼 이제 이러한 그게 생겼는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솔직히 결론적으로 지금은 그 파이토치하고 이게 딱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파이토치는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근데 그 케라스는 구글이랑 합쳤어. 그러니까 그 양 극단에는 좀 장점이 결합된 거죠. 그러니까 텐서플로우는 그 좀 더 이제 컴퓨터 공학적이고 막 그래서 쓰기가 까다로운 대신에 약간 빨라요. 파이토치보다. 그리고 케라스는 느려. 그렇지만 쓰기가 편해요.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딱 합치면은 막 그 단점이 막 보완되고 그래서 되게 시너지가 날 것 같았는데 그게 안 되고 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그 텐서플로우하고 케라스가 합쳐졌는데 뭔가 이제 그 단점만 더 부각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케라스는 깔끔한 그런 게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케라스를 쓰려면 이제 tf. 뭐 케라스 이렇게 모드를 쓴다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케라스가 여기에 들어갔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이라키를 만든 다음에 뭔가 코드를 짜야 된다든가 하여튼 되게 이제 지저분해집니다. 코드가 점점. 그리고 그 텐서플로우하고 케라스하고 연동이 부드럽게 되는 편인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부드럽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형태 같은 것도 좀 바꿔줘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약간 삐걱삐걱 거리면서 지금은 어떻게 되냐 지금은 거의 파이토치가 압도를 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그리고 구글도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주력으로 삼기 싫은 거예요. 그 텐서플로우 자체를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그냥 케라스하고 이제 통합을 하려고 이제 코드를 이제 계속 수정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 업데이트를 좀 지속적으로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 증거가 그 작스라는 거를 만듭니다. 구글이 그냥 이거 텐서플로우하고 그냥 케라스하고 완전 독립적인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뭔가 이런 복잡성을 좀 해결하기니까 그런 거는 이제 작스 설명서에도 나와요. 되게 이제 깔끔하고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그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가 생각했던 로직으로 이제 쭉 이제 그 코드를 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 구글이 이제 텐서플로우나 이제 케라스를 이제
미는 것도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 재작년까지인가 2년이나 이제 한 그 정도 기간 동안 한 학기는 파이토치로 똑같은 내용을 수업하고 한 학기는 텐서플로우로 똑같은 내용을 수업하고 왜냐하면 이거 기업에서 둘 다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점점 뭔가 이제 분위기가 이제 막 작스도 나오고 이래서 그러면은 새 학기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나 했는데 나중에 점유해 보니까 뭐 파이토치가 이제 그 워낙에 요즘 압도하고 있어가지고 파이토치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파이토치를 수업을 할 겁니다. 여기에서는 테라스로 그 되어 있는 코드는 쓰지 않겠습니다. 제가 케라스 이야기를 좀 많이 한 이유가 그 파이토치, 그러니까 케라스는 많은 사람한테 엄청난 영감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드가 이제 간결할 수도 있구나. 이러한 그 영감을 되게 많이 줘서 그 파이토치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그 지금은 이제 텐서플로우 요거보다 이제 케라스가 좀 더 이제 쓰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 어플리케이션 짤 땐 케라스로 짜고 내가 좀 더 딥하게 들어가서 뭐 파라미터를 바꾸고 싶다든가 이런 세부적인 작업을 할 때 텐서플로우를 쓰고 이렇게 이제 연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이제 대응하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토치를 좀 더 이제 쉽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그래서 등장한 게 패스트 AI하고 파이토치 라이트닝이 있습니다. 둘이 되게 사이가 안 좋아요. 이게 약간 먼저 나오고 이게 그 뒤에 나왔는데 막 그 지금은 트윗이 아닌가 X인가? 하여튼 옛날에 이제 트위터 같은데 보면은 이 개발자가 막 여기에 막 그 우리 거 뺏겼다고 맨날 막 그 트윗 남깁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이 정도면 뺏긴 게 맞다. 뭐 아니다. 이거는 뭐 그 이 정도 아이디어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맨날 싸우고 있는데 차이는 얘가 좀 더 쉽고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유저 친화적이고 대신에 이제 세부적인 모형을 수정하기에는 어렵고 얘는 좀 더 이제 파이토치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파이토치가 이제 가장 컨트롤하기 까다롭지만 세부적인 파라미터를 조정할 수 있는 거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패스트 AI가 있고 이런 수준입니다. 제가 그냥 주관적으로 매겨보면은 가장 유저 친화적인 거. 그러니까 이게 제일 쉬워요. 이게 제일 쉽고 그 다음에 케라스가 쉽습니다. 케라스가 쉽고 그 다음에는 파이토치 라이트닝 이렇게 그 다음에 파이토치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 요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뭐 이게 제일 좋은 거냐 그거는 아니고 그 이쪽으로 갈수록 쉽게 코드를 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내가 뭐 조금만 그 사소한 것만 이제 바꾸려고 해도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면 구조를 다 뜯어버려야 되니까.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그런 구조를 뜯고 내가 리서치를 하기에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기업들이 이제 빠르게 좀 적응하기가 좋고 이쪽은 뭐 대학원 가거나 이러면은 당연히 이제 파이토치나 이제 이 둘 중 하나로 이제 거의 가게 될 겁니다. 수업에서는 얘하고 얘를 합니다. 얘하고 얘. 라이트닝을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를 굳이 배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파이토치를 주력으로 하거든요. 얘를 배우면은 얘를 굳이 배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요거를 수업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것도 그냥 맛보기로 살짝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